미국이 잇따른 북한의 협박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요. 저는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의 경고가 큰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경고한다고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게리 로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요, 북한이 이 지역 긴장을 시킬 수 있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는 데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엊그제 한국의 항구와 비행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라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자, 아마 발사 거리를, 그러니까 미사일 비행 거리를 갖다가 북한이 조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북한이 그렇게 좀 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한 300km 안팎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북한이 그 동해로 쏜 그저께 총 3발의 탄도미사일이 남쪽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 500~600km 안팎이었습니다. 자, 최저 사정거리가 700km인 스커드 C 미사일과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이 500~600km까지만 비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쏘면 한 700km를 나가고 그보다 훨씬 더 1200, 1300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을 500~600으로 짧게 조절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조절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연료의 양을 조절하는 거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데,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고각 발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걸 쏠 때 한 60도 안팎의 높이로 이렇게 쏘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90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쏘면 높게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전번에 무수단 미사일을 그렇게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수단 미사일이 그냥 두면 한 400~500km 이상은 가야 되는데 그때 400km 가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오죠. 이렇게 멀리 가는 미사일을 높게 쏴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마하 7, 8의 속도로 떨어지게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지금 저고도를 잡을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인 페이트리엇이 잡을 수 있느냐? 지금 잡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사드 배치 체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협박을 하기 위해서 고각 발사를 통한 사드 배치 포대, 그리고 사드를 배치했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그 배후에 있는 항구나 비행장을 지킬 수 없다. 즉 부산항이나 김해항, 울산항, 포항항 등을 지킬 수 없다. 이걸 보이고 싶은 건데, 지금 오히려 페이트리엇이 이런 고각 발사에는 거의 무력하니까 사드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사드의 배치의 정당성을 높여줬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북한이 핵폭탄을 지상에서 폭발시키는 것보다 지상 수킬로 위에서 폭발시키게 되면 그거야말로 이 핵폭탄 폭발 충격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갖다가 지상 수킬로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것이 북한이 핵무기의 위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고 상대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이번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폭발 고도가 30에서 80km로 높아지면, 그러니까 공중 한 30km 위나 80km 위에서 핵폭탄을 폭발시키면 핵 전자기 펄스 EMP라고 하는데요, 효과가 더욱 강력해져서 컴퓨터 등 각종 전자기기도 치명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즉 전자장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자 자기장을 갖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EMP 피해를 갖다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이번에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공중에 수십 킬로 위에서 폭발시킬 수 있는
북한의 이런 기술들을 무력화하는데도 사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엊그제 이런 발표들을 한 내용을 보면 실제 사드를 배치를 하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럼 북한이 바보라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한국이 사드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내부에서 사드를 가지고 끝장을 좀 보라고 죽을 때까지 여야 그 다음에 뭐 진보 보수가 피 터지게 한번 싸우라고 미끼를 던지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날씨가 더워서 북한이 살짝 마시간 건지 좀 이상한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10시 반에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도할 예정이라는데요.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안보 위협 상황을 점검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민의당이 이 더운 날씨에 살짝 맛이 갔습니다. 사드 반대 캠페인으로 장외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필리버스터란 건 지난번에 국회에서 서로 꼬리를 물고 나와서 무제한 토론으로 한마디로 의사 일정을 방해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사드 배치를 지금 핵심적으로 밀고 나가는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 배치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캠페인을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지원 본인의 제안이라는 겁니다. 마포 당사에서 열리는 장애 필리버스터는 오전 7시 45분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약 12시간을 갖다가 김성식 정책위원장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소속 의원 22명과 비대위원 1명이 30분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한 12시간 방송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연설은 국민의당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시청자들의 댓글을 받아서 현장에서 쌍방향 토론도 벌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현재 내부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대선 등을 겨냥해서 또 김종인 대표가 누르고 있어서 사드에 대해서 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라고 압박하고 국회 비준 동의안 촉구 결의안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한다고 합니다. 늦게도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요.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정치꾼이 되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데 정말 몇 년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대체 북한하고는 뭔 그런 내정이 차고 넘쳐서 이런 북한과 관련되는 어떤 부분만 나오면 이렇게 길을 쓰고 나서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옛날에 햇볕 정책으로 북한 사람들 수시로 만날 때, 그냥 북한 사람들이 아니죠, 김정일 등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도대체 뭔 이야기를 심각하게 해서 이러는 겁니까? 정말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 사람들이 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보다 미국 사람이 훨씬 더 정말 사드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한국 같은 국방위원회죠.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은요, 만약 군이 허용한다면 사드를 집 뒷뜰에 둘 것이며 이는 사드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요, 어제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이 더블트리 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미 하원 미사일 방어 MD 그리고 전자기파, 아까 EMP라 그랬죠, 북한이 하는, 거기에 이 코커스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D하고 전자기파 코커스 의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랭크스 의원은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사드가 배치된 폴란드와 체코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의 사격 통제 또는 레이더가 새를 죽이고 과일에도 좋지 않으며 인체에도 유해하다고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드라는 것은 사드 포대까지를 포함한 완결체가 아니라 사드 레이더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포대는 미국에 4개, 괌에 1개, 이번에 한국에 오는 게 6번째고 다른 나라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드가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완벽히 안전하다는 지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방출 범위는 아주 작고 미국에서는 음식을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 특정 범위의 전자파 방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즉 전자파로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일종의 소독, 세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랭크 서원은 특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배후에는 한국의 전략적 방어 능력을 축소시키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는 사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이라며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어 한국이 전략적 방어 능력을 축적해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이 한국의 한마디로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쪽에 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요, 상주 군민 2,000명이 서울에 와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전번에 외부인이 있다고 말한 이 공동대책위원회의 간부 한 분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셨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드 이슈는 말만 하기만 해도 온 사방에서 사드 이슈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똥파리들이 붙을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를 들고 한마디로 설악산 위에 올라가 있어도 그까지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요, 성주 군민들의 순수한 생각하고는 다르게 온갖 똥파리들, 구더기들이 달라붙어서 이글거릴 이슈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요, 항상 7개, 8개, 10개씩의 댓글이 붙고 반대가 붙고, 그리고 저를 또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도 붙습니다. 자, 사드 배치 반대를 갖다가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곳곳에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성주 국민들이 고향을 지키고 삶의 기반을 지킨다는 순수한 목적에서 하는 시가 어디까지 순수해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성주 국민으로 등록된 분들 중에요,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농민운동 한다면서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가끔 농업 관련 이슈에 서울에 올라와서 반대운동도 하고 또 각종 진보 정치권이나 야당에 관여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주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서울에 있는 NL 성향을 가진 주사파 친북 성향의 운동권들과 연결되는 고리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성주의 군민이라고 봐야 됩니까? 외부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주소지로 보면 군민이 맞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외부인의 시각을 가지고 성주를 끌어가기 위한 일종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정작 순수한 성주 국민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태를 보여서 끌고 가겠죠. 자, 이 지금 성주 국민의 지도부가요, 머지않아서 아마 이제 정부하고 물밑에서 타협이 되고 겉으로 얼마 줄게 이렇게는 절대 안 되겠죠. 이제 정부 쪽에서도 해결안을 좀 내놓을 거고, 시간이 가게 되면 국민들도 또 그런 걸 찾을 거고, 그래서 유해성이나 더 나아가서 실효성, 실효성이야 국민들이 알 바 없는 거고 유해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유해성이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성주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보상을 이런 방식으로 좀 받고 끝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될 시점에 이제 지도부를 엎어버릴 겁니다. 자, 정부가 돈 몇 푼으로 성주 참외 사준다고, 성주에 뭘 만들어준다고, 지어준다고 지도부를 회유했다. 자, 이 지도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강경 드라이브를 해 나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절대로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성주에 적을 두고 있지만은 사실상 정신적 성주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끝까지 이 이슈를 친북적 이슈로 외부인들을 불러들이는 매개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부는 이 문제에서 저는 박 대통령이 굵은 이슈로 치고 나가야 되지, 이걸 그냥 사드 배치를 가지고 그걸 야당과 또 이쪽의 집요한 공격에 그때그때 설명하고 해명하고 장관이 레이더를 써겠다, 레이더 기지 밑에 집을 사겠다, 더 나아가 가지고 뭐 어디에 유해성이 없다, 이런 자료 더 내놓고, 전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일파만파로 더 굴려갈 겁니다. 지금 당정청이 지금 뭐 이런 폭로들로 무너지고 있는데 사드를 밀고 갈 힘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드뿐만 아니라 이런 반미 이슈, 주한미군 이슈 등을, 안보 이슈 등을 총체적으로 엮었어요. 반격을 취해야 되고, 저는 대통령이 사드, MD, 지금 MD 긁고 노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국방부 장관 불러서 국회에서 MD 들어가는 거 맞아 아니야? 사드가 MD 아니야? MD 하면 안 됩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으로 또 불가능하고요. 돈도 엄청나게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 될 겁니다. 미사일 요격을 누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대국민 사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람 저하고 토론 한번 합시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결국은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총체적 주한미군 철수 이슈까지 밀고 나가려고 할 건데요. 전시작전권 이양은 내년 대선의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불리하다 싶으면 살짝 덮어놨다가 집권하면서 곧바로 들고 놓겠죠. 자, MD, 사드, 전시작전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다 묶어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국회 비준 동의하자, 그 다음에 국민투표하자, 야당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국민투표하자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판을 한 방에 끝내야지. 무슨 장관이 뭐 어쩌고 저쩌고 총리가 무슨 뭐 계란 맞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